네, 이번에 한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0년 7월 학평 나형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경로가 지금 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P에서부터 이제 Q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익숙한 유형이었는데, 사실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조건이 더 추가가 됐냐면, 요 fx라는 지금 함수 값을 정의를 했어요. 이 함수는 어떻게 약속이 되냐? 자, P에서 Q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래요.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x번인 경로의 수를 fx자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중에 방향을 이제 한 번 바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P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바꿔서 지금 Q에 도착해. 이거. 이게 지금 뭐다? 이런 거에 지금 경로 한 개가 지금 해당이 되겠죠. 또 있나? 한 번 바꿔서 Q 가는 거. 반대쪽으로도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꺾는 거. 괜찮죠? 그게 이제 뭐다? 걔네들 지금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걔가 이제 한 번 바꾼 거니까 걔가 이제 F1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F1이 지금 얼마예요? 걔가 지금 두 가지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뭐 2번이었을 때, 3번이었을 때 그때 이제 함수값이 다 달라지겠죠? 그 fx에 대한 지금 애들을 한번 구해봐, 한번 조사해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기억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한 번 바꿨을 때 이제 경로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 얘는 이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니은부터가 조금 이제 복잡한데 F2라는 건 뭐예요? F2라는 것은 얘는 지금 P에서 Q까지 가는데 방향을 지금 몇 번 바꾸는 거다. 방향을 오직 2번만 지금 바꾸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괜찮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 아까 이제 한 번 꺾이는 게 아니라 2번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꺾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도중에 또 꺾어버리면은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여기서 또 꺾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번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아까 이제 요 루트를 본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중간에 꺾이면 돼? 안 돼? 안 돼.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서 꺾여야지만 지금 Q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게 지금 이 F2의 경로가 지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언제까지 다 따져줘야 될 거야. 그쵸? 심지어 F10이라는 값 자체는 12번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좀 쉽지 않죠. 그럼 이제 얘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규칙을 좀 찾아봐야겠다. 사실은 이 fx가 우리가 뭐 얘를 n이라고 바꿔버리면요. fn 혹은 뭐 a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수열이라고도 생각해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건 너무 익숙한 유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함수로 지금 주어졌지만은 얘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수열로서 바라봐도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규칙성을 좀 찾아보자. 그 얘기가 되겠죠. 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요 fx의 뭐를 찾아보자? 일단 규칙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제 F2를 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루트를 어떻게 이거 표현을 좀 해줘야지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이거를 뭐 이런 모양, 뭐 이 리을이랑 뭐 이 거꾸로 한 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려면 뭔가 지금 저 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요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을 따라가다가 요 라인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어때요? 얘네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라인의 이름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P로부터 한 칸도 지금 안 떨어졌으니까 요 가로 라인을 쌤이 뭐 A0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 그 두 번째 라인을 이제 A1 그 다음에 얘를 이제 A2 얘를 A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여놓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AU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A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로 라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이런 애들 지금 표현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B1 얘를 이제 B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B2 그 다음에 얘가 B3
B4, B5, B6, B7 이렇게 이제 라인을 좀 적어주자라는 얘기죠. 그럼 방금처럼 이 아까 우리가 방향 두 번을 지금 꺾여가지고 도착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어디서 시작해? A0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A0 라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B3 라인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3.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무슨 라인으로 와야 돼? 지금 H 라인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이제 H로 도착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옆으로만 출발하는 법 있나? 위로도 출발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지금 생각했던 요 빨간색 경로를 하나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있는 동시에 뭐도 항상 존재할 거냐면요. 얘랑 뭐 한 거. 대칭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어버리면은 지금 대각선 Y는 X라는 지금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똑같이 포개어지는 그 길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옆으로 색한 반면에 이제는 위로 색한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쭉 가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A3 라인에서.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4칸 올라간 거를 여기서 이제 4칸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지금 요 길도 우리가 원하는 그 F2에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 그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제 경로를 좀 적어보면은 이때는 B0에서 출발을 해요. B0에서 출발을 해서 A3로 가요. 그쵸? 가로 라인은 지금 A3.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가? 마지막은 무조건 B7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Q에 갈 수 있으니까 방향 안 바꾸면서. 그래서 마지막은 B7 라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 A0에서 뭐 A7로 가는 요 경로를 하나를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와 그거의 Y는 X의 대칭인 길이 무조건 한 개가 지금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즉, 그 얘기는 B0에서 출발하는 길이 얘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얘는 저절로 하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다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 뭔가 이제 빨리 이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경우 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원리를 통해서 이거에서 우리가 개수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쌤은 이 A0에서 출발하는 거 기준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B3 말고도 사실은 이제 A0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B1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2로 갔다가 H7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잖아요. 어디까지? B6까지 가능하죠. 왜? 얘가 만약에 B7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꺾일 게 없어요. 꺾인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최단거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백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부터 뭐까지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B1, B2, 땡땡땡, B6이다. 이렇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멋있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A0에서 출발해서요. 무조건 A7 라인에서 끝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빼박이고 이 사이에는 이제 뭔가 B라인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I라는 값 범위 자체가 이 밑에 있는 첨자가 뭐부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해.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만 지금 한 개만 지금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Y는 X축 대칭인 그 경로는 무조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3을 한번 볼게요. 자, F3도 한번 봅시다. 아직 지금 2만 가지고서는 조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3도 한번 가볼 건데 걔는 이제 뭐다? 걔는 방향이 몇 번 바뀌는 거다? 방향이 3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까 방향이 2번 바뀌는 케이스에서 사실 요 화살표의 역할이 뭐였어? 얘가 지금 A0에서 B3 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방향이 한번 바뀐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B3에서 H7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방향이 바뀐 횟수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X라고 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뭐랑 똑같다? 걔는 사실 이제 화살표의 개수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이 3번이 바뀐다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A0에서만 출발하는 거를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화살표가 몇 개를 가야 된다? 1개, 뭔가 어디 갔다가 2개, 뭔가 또 어디로 갔다가 와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3번 바뀌었을 때 이 마지막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2번 바뀌었을 때는 마지막 라인이 무조건 A7에서 끝났지. 그치? 그러면 3번 바뀌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3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지금 A0에서 출발해서 한 번 꺾이고 그 다음에 2번 꺾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여기 한 번 더 꺾어야 돼서 4번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라인까지 와야 돼? 이 끝까지 지금 와야 돼요. 마지막. 그쵸? 그래야지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여기서 지금 3번째 꺾여야지만 이 Q로 도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즉 마지막 라인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B7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0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B 라인이 오겠죠.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이제 뭘로 바뀌어? 이제 다시 A 라인으로 오겠지. 근데 이제 B 라인으로 올 건데 무조건 마지막은 뭐여야 된다? B7 라인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이제 I, J 요런 값들은 뭐랑 지금 뭐부터 가능해요? A0라든지 B7 이런 애들 선택되면 안 되는 거잖아. A7도 안 된 거고요. 그죠? B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요런 I나 J의 범위 자체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얘도 이제 1부터 시작해가지고 6까지만 지금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F3을 보니까 규칙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A7로 끝나는 반면에 F3 같은 경우에는 A0에서 B7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보면은 이제 F4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방향이 몇 번 바뀌는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방향이 4번만 바뀌어야 돼. 그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디서 출발해서 A0에서 출발해서 이제 갈 건데 방향이 4번 바뀐다라는 거는 화살표가 몇 개 있는 거다? 4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바뀌고요. 어디론가 갔다가 또 한 번 바뀌고요. 어디론가 또 갔다가 한 번 바뀌고 마지막 바뀌어서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A라인에서 B라인, 그 다음에 다시 A라인, 그 다음에 다시 B라인, I, J, K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어디로 도착해야 된다? 마지막 라인은 무조건 A7이어야 되는 거죠. A라인으로 와야 되는데 더 이상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아까처럼 이제 A7로 도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또 다시 A라인으로 도착을 하네요. 규칙이 보이죠, 여러분? 뭐가? 요 안에 있는 X값 자체가 뭐였을 때는, 짝수였었을 때는 A라인에서 출발하면 A라인에서 끝나야 돼요. 그쵸?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안에 있는 X값이 지금 홀수가 되면은 A라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B라인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요 첨자 7이 붙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요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규칙성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뉠 거다. 뭐였을 때? x가 짝수였었을 때 2n 뭐 이렇게 갈까요? 짝수? 그럼 이제 얘는 n은 1부터 지금 가능한 겁니다. 2, 4,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x가 2n-1이었었을 때, 홀수였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n이 지금 1부터 집어 넣어줘야지 x가 1부터 지금 생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지금 홀수였었을 때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x가 2n이었었을 때. 자, 첫 번째. x가 이제 짝수였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방향을 몇 번만 바꾸는 거다? 방향을 오직 2n번만 바꿔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는 지금 뭐만 생각할 거야? A0에서 스타트하는 것만 생각할 거야. 왜? B0는 나중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미리 써놓고 갑시다.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방향이 2n번 바뀐다라는 거는 자, 일단 A0에서 출발을 해서 화살표가 몇 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화살표가 지금 3개 있고 얘는 지금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가 지금 몇 개다? 화살표 자체가 지금 하나, 둘, 땡땡땡 몇 개? 2n개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화살표가 2n개가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고 무조건 맨 마지막에는 어디서 도착해야 돼? A7에서 도착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맨 마지막은 A7이어야 돼 까지도 지금 우리가 아까 찾은 규칙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
방향을 2번만 바꾼다라는 것은 경로, 이 라인을 몇 개를 선택한 거야? 3개를 선택한 거죠. 방향을 3번만 바꾼다는 거는 이 라인을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얘를 4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방향을 4번 바꾼다라는 것은 경로를 하나, 둘, 셋, 넷, 5개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개씩 경로는 늘어나죠? 라인은 늘어나죠? 그러면은 방향을 2n번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 몇 개의 라인을 선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2n 플러스 1개의 이제 라인을 선택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몇 개는 무조건 선택되어 있어. A0랑 A7 라인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는 요 안에 있는 실제적인 라인을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해 주는 거다. 여기서 2개 빼버린 2n-1개의 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일과 같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2개는 지금 이미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쵸? 근데 잘 보면은, 지금 보면은 A0 다음에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슨 라인으로? B 라인으로 가야 돼요. 뭐 BI 이렇게 갈까요? 그 다음에 A 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무슨 라인으로? 다시 B 라인으로 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A7 전에는 무슨 라인에서 지금 오는 거야? 다시 B 라인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잘 보면 이 2n-1개의 라인에서는 지금 일단은 BA 2개씩 짝을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까지만 딱 짝이 만들어져요. BA, 그 다음에 요 지금 B 전에도 뭔가 A, 뭐 M 이렇게 할까요?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하나씩 짝을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총 2n-1개에서 일단 얘 빼세요. 요거 한 개 빼면은 2n-2개의 라인인 건데 얘네들을 지금 각각 어떻게? B 라인도 반땡 갖고 있고 A 라인도 지금 반땡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2개씩 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B 라인이라고 할게요. B 라인이 지금 몇 개? n-1개, 요거 반땡개. 그 다음에 A 라인도 마찬가지로 n-1개가 지금 선택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짝 다 짓고 나니까 지금 B가 하나 더 남아버렸죠. 그쵸? 그럼 B 라인은 여기서 한 개 더 추가해서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얘는 지금 몇 개? B 라인은 n개 선택해야 되는 거고 A 라인은 n-1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갈 거면 그럼 어디서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1라인, 2라인, 그 다음에 6라인까지만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총 지금 B 라인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6개 라인 중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다? n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조합 개념입니다. 자,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 중에서 뭐 1, 5, 3 이렇게 뽑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B1 라인, B5 라인, B3 라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B1 라인 다음에 B5 라인 갔다 B3 라인 갈 수 있어 없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기만 하면은 이것들의 순서는 저절로 B1, B3, B5 이 순서대로 지금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순서가 다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기만 된다? 이 6개 중에서 이 n개의 라인을 그냥 뽑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A라인도 1부터 6까지만 가능해요.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이번에는 n-1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경우의 수인 거니까 곱사건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다? x가 짝수였었을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경로의 수는 6cn 곱하기 6c n-1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x값 자체는 이제 2n으로 표현이 됐었을 거고 그 n값 자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x가 뭐였었을 때 x가 홀수였었을 때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여러분들 이제 요 과정을 했으면요. 얘는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n은 이제 1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이제 방향이 몇 번이 바뀌는 거다? 방향이 2n-1번만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출발해서
A0에서 출발해서 화살표가 EM-1개가 쭈르륵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이제 짝수와는 다르게 이제 뭘로 끝났었어요? 아까? 이런 애들 B7라인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은 B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EM-1개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몇 개의 라인을 선택하는 거다? 여기다 아까 한 개 더해준 라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총 몇 개의 라인? 2n개의 라인을 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몇 개의 라인은 지금 선택이 돼야 돼. A0랑 B7은 이미 선택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몇 개의 라인을 선택하는 거다? 얘네들은 이미 내정자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EM-2개의 라인을 택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보면은 얘도 A0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B 라인 이제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A 라인 또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다가 B 라인 전에는 또 다시 뭐 A 라인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BA, BA, BA 순서대로 어떻게? 지금 짝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네, BA, BA 가고 그리고 A까지 지금 끝난 거니까 요 전에도 뭔가 B가 있을 거잖아요. 뭐 B, K, M 뭐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두 개씩 다 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 EM-2개의 라인을 반땡씩 갖고 가면 돼. 무슨 얘기냐? B 라인도 몇 개를 가져가고 얘도 M-1개를 지금 가져가고 A 라인도 이제 순서대로 M-1개를 지금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합해서 EM-2개 라인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B 라인은 1부터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6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X가 홀수였었을 때는 이 6개의 라인들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M-1개만 선택을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A 라인도 6개의 라인들 중에서 M-1개만 선택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fx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걸친 거고 이제 마지막 보기에서 주어진 기억, 니은, 디귿, 선지만 따라가면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기억은 확인이 됐고요. 니은부터 한번 가보면은 니은에서는 F2. F2는 얼마예요? 얘는 F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N값이 지금 뭐인 거다? N값이 1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짝수인 거니까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얘는 2 곱하기 6시1 곱하기 6시 0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12는 얘는 F에 2 곱하기 얘는 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값에다 뭐를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6을 갖다 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 곱하기 6시 6 곱하기 6시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같냐? 물어봤는데 여러분 조합 성질 알잖아요. 그쵸? 6시 1은 뭐랑 똑같아? 6시 5랑 똑같고 그 다음에 6시 0은 뭐랑 똑같아? 얘는 6시 6이랑 똑같잖아. 같은 애들 지금 곱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하다? 같아요?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참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은 F의 최대값 자체가 F7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최대값?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함수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fx식을 세웠잖아요. 근데 F7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홀수인 거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7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인 거니까 n 대신에 지금 4가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6C3 곱하기 6C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사실은 이 가지수가요 몇 개 안 돼요. 보면은 만약에 n이 1이라고 했었으면은 쌤이 어차피 2는 앞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뒤에 것만 볼게요. n이 1이었을 때는 6C1 곱하기 6C0 그 다음에 n이 2였을 때는 6C2 곱하기 6C1 n이 3이었을 때는 6C3 곱하기 6C2 그 다음에 6C4 곱하기 6C3 그리고 6C5 곱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좀만 더 할게요. 네, 6C5 곱하기 6C4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제 니은에서 확인했듯이 이거 지금 니은을 좀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조합 성질에 의해서 6C4 곱하기 6C3은요. 어차피 6C4가 뭐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6C랑 지금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은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지금 같은 값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따져주면 돼? 요 세 개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따져주는 건데 당연히 요 값 자체가 가장 컸을 때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n자리잖아요. 그치?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6C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CR. 쌤이 이게 뒤에 n이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좀 표현해보면 NCR에서 이 R값 자체가 어디에 다가갈수록 요 n의 반땡에 다가갈수록 뭐하다? 값 자체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6C3. 지금 요 3 자체가 지금 이거의 반땡이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커질 거라고요. 그런 지금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요 값이 가장 클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부터 다 집어넣겠죠? 그럼 언제가 가장 크겠어? 이때는 6C3 곱하기 6C3이 가장 크겠죠? 그쵸? 6C4 곱하기 6C4는 다시 6C2 곱하기 6C2로 돌아올 거잖아요. 6C5 곱하기 6C5도 6C1 곱하기 6C1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 자체는 지금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 건데 지금 얘 보면 6C2보다 6C3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6C3 곱하기 6C3이었을 때가 가장 큰 케이스다. 그때 X값은 뭐였었다? 그때 X가 7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디귿의 최대값은 우리가 조합성질을 이용해서 F7이 맞아요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고 디귿도 참이었었던 문제였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디어도 필요했었죠. 첫 번째, 어떤 우리가 지금 fx라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규칙성이 잘 보이게끔 일단 뭐를 했어? 이름을 좀 붙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짝수였었을 때는 이렇게 끝나고 홀수였을 때는 이렇게 끝나고 다시 짝수였을 때 이렇게 끝나네. 사실 이건 하살표의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죠. 그쵸? 그래서 fx의 식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짝수였을 때랑 홀수였을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까 뽑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순서가 부여가 돼. 이런 것들은 조합 성질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fx의 식을 세웠었고 더 나아가서 사실 니은에서 준 힌트는 뭐였었다? 왜 뜬금없이 F2랑 F11을 구하래? 우리 조합의 성질을 따르면은 6C는 6C5랑 같고 얘는 같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면은 디귿의 최대값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굉장히 조금 길었지만요. 사실 하나하나 요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혼자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 지치더라도요. 오늘 이거 지금 이제 다시 풀면 이제 여러분들 또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자신감 가지면서 하루하루 발전된 모습, 네, 좀 스스로 칭찬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